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선거장에서 나의 한 표를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정치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라면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인에게 한 표를 줄 것 같아요. 아무리 뒷배경과 출신, 경력이 훌륭하다라고 해도 국회의원 기간 동안 뭐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선거철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정치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첫 에세이책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인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라고 적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말들이 그저 듣기 좋은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어 취임했을 때 시장실은 청사 9층에 있었대요. 청사에서 가장 높은 층이었고 방의 크기도 굉장히 컸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따로 있었다라고 하죠. 누가 봐도 시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구조였고 평범한 시민들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죠. 시장을 만나려면 몇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자처해서 시장이 된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구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 청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시장실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1층은 로비였기 때문에 2층으로 시장실을 옮기기로 합니다. 이때 직원들은 다 말렸다라고 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까지 나서서 말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실에 강성 시민들이 들이닥칠 수 있고 심할 경우 시장실 점거 같은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때 이재명은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만나야지 왜 피하느냐라는 생각으로 시장실 이전을 추진했고 이재명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고용한 한시적 머슴에 불과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거꾸로 행동한다라는 점이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한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올라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는가. 게다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뿌려댄 선거 자금을 다시 채우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강도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실을 옮기고 난 뒤 직원들의 예상대로 시민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바로 2층에 있는 시장실로 올라갈 수 있으니 직원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의 정치인, 보통의 지자체장이라면 자리를 피하거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할 법도 한데 이재명은 오히려 시장실의 열쇠를 시민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밤새 농성을 하든 시위를 하든 대자보를 써붙이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주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대자보를 잘 쓸 수 있도록 큰 종이 전지와 유성 매직까지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농성하던 시민들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농성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후에도 시민들의 집단 민원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질서가 생겼고요. 이재명의 행정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면서 민원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설령 들어주기 힘든 시민들의 억지 주장 같은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민원이 줄어들자 여기서 이재명은 그치지 않고 시장가의 대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약 2달에 걸쳐 성남 각 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시장실을 직접 찾는 시민들의 민원은 사라졌고 대신에 시청 청사와 시장실을 탐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는 사람들
그냥 와서 시장님께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와서 평범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사진은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시장실은 누구라도 방문 가능한 곳이 되었어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시장의 업무 능력과 성남시에 대한 평가는 놀라운 모습으로 향상되었고요. 이재명 시장의 당시 공약 이행률은 90%가 넘는다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국힘당은 거짓이라고 태클을 걸었죠. 허위 사실을 알렸다라고 고발을 하고요. 참 어이없게도 이게 검찰 조사까지 들어갑니다. 공약 이행률이 진짜냐 아니냐. 결과는 2017년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정치인 이재명을 누가 공격하나요? 국힘당이죠. 권위의식과 허례허식에 찌들어서 선거철이 아니면 시민들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이들,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재명은 했고요. 기득권들은 그런 이재명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며 공격합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했죠? 이재명이 개방한 시장실에서 누구나 들어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와서 사진을 찍고 갔는데 국힘당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재명이 시장실에 조폭을 불러들였다. 조폭이 시장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은 조폭과 친하다. 연루되어 있다. 이러고 공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짜뉴스죠. 여러분, 이분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메이저 언론들이 이걸 다 퍼뜨려주고 선동하고 그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것이 보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청렴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선하고 착하다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힘들게 산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한덕수 총리가 지난 8월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묻자 1,000원이라고 대답했던 일 기억나시나요? 재산이 80억이 넘는 한덕수 총리, 놀랍게도 그가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이 넘는 40억, 이 40억을 공직을 떠난 뒤에 쌓았습니다. 신기하죠. 능력이 있어서 큰 자산을 축적한 것을 누가 뭐라 하나요? 그런데요, 서민들은 8년 만에 오른 버스비, 1,000원이나 오른 택시비,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고 서민 물가가 불안한데 큰 이슈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총리는 30년 전 물가인 택시비 1,000원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뭐라고 해요? 민생을 돌본다, 노동을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국민들의 연금을 개혁한다. 서민들의 말을 듣고 민생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런 사람이 총리로 있는 정부, 이런 사람이 말하는 개혁과 민생,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다른 세상의 사람인데요.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무술감독 정두원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초의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대통령, 이태원 참사같이 대형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아파하는 국민들이 추모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국민들의 삶보다 김건희 처가 일가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대통령,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일부 특권층, 일부 기득권층, 재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특허를 주며 국민의 아픔보다 일본의 기분을 더 살피는 대통령.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그런 덜 떨어진 대통령이 아니죠. 줄여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이재명 같은 일하는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고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그리고 관심을 저버리는 것은 지능의 문제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